경제대전망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추이와 글로벌 증시의 추이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분석드렸었는데요. 지난 시간 내용 중에 굉장히 의아하고 궁금하실 수 있는 게 그 2022년 연중의 단계, 여기는 금리와 지수가 역방향의 관계를 보여줬죠.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지수가 내려오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가 있었고, 또 24년도 또 양상들에 있어서는 금리가 오히려 내려가는 가운데에서 지수가 올라가는, 뭐 상식적으로 좀 당연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 반면에 또 29년도 30년 넘어가면서는 지수도 많이 빠지지만 많이 빠지는 가운데에서 또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그런 양상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의아하고 궁금한 부분들은 2025년도부터 2028년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겠는데, 금리가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는 시기에 지수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또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뭐 최근으로 봐도 2020년도 21년 연초로 오는 유동성 장세 흐름들은 제로금리 기조 속에서 강하게 올라왔던 그런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근래에도 사실 이런 양상들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흐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 글로벌 지수가 대세 상승기를 가는 흐름들이 또 있었었고요. 또 2010년대 초반부에서 중반 오는 시점들에 있어서도 지수가 올라가는 시점은 여지없이 또 금리가 오르는 시점, 그리고 지수가 약한 시점들은 또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시점들 보여줬던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여기 2025년도에서 2028년도로 가는 이 시점들에 대한 일종의 뭐 벤치마크 혹은 하나의 힌트, 이런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운용력이 봤을 때는 아르헨티나가 일종의 앞으로 이제 벌어지게 될 2025년, 6년, 7년, 8년으로 가는 글로벌 증시 대버블에 대한 일종의 실험장 내지는 축소판, 그리고 어떤 예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가 2010년대, 특히 2012년, 13년을 넘어서면서 금리도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또 그런 가운데서 디폴트도 빈번하게 지금 발생되고 있는, 사실 나라 경제가 망한 상태, 화폐인 뭐 페소는 휴지가 되고 나라 경제는 사실 망한 상태, 이런 단계인데, 참 이럴 때 증시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증이 있죠.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망하고 화폐 가치가 사실상 휴지처럼 돼버리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는 증시가 오르는 양상이 나올까, 증시가 빠지는 양상이 나올까. 어떻게 본다면 경제가 망했기 때문에 당연히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증시라는 게 뭐 공장, 땅,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실물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기업의 가치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진 부분이 증시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르헨티나가 2012, 13년 이후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 부분들이 뭐 결과적으로 뭐 차트에 나와 있듯이 엉뚱하게도 증시에 있어서는 대폭등이 나와버리죠.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들인데, 금리에 있어서도 상식적인 수준 범주를 넘어서서 뭐 20%, 30%를 넘어서 최근에는 70%대까지 올라오는 이런 지금 양상들인데, 증시에 있어서도 그게 황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2, 13년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 증시가 글로벌 증시의 이제 뭐 평균적인 상황들과 뭐 크게 벗어나진 않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거기서는 같이 빠졌다가 이제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고 올라오는 단계에서는 폭에 있어서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정도, 800대에서 2400대, 뭐 신흥국이고 한 3배 정도 올라온 게 그렇게 특색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그리고 2010년도 하반기에 올라서는 부분도 그렇게 뭐 특색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 2012, 13년까지는 글로벌 증시와 어느 정도 동조하면서 비슷하게 움직였던 게 이제 아르헨티나 지수가 되겠는데, 아르헨티나가 이제 2012, 13년이 넘어가면서
금리도 10%대 초반부에서 20%대 이런 식으로 격하게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또 강하게 떨어지면서 각종 나라의 또 경제 위기 경제 위기도 상당히 또 심화되고 하는 양상들이 되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2013년도 연중 흐름에 있어서는 그 시점 뭐 글로벌 평균적인 뭐 수준들이 그렇게 크게 대세 상승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코인 오르듯이 주가가 지수가 올라가는 양상들 또 보여지고요. 2016년, 17년 넘어가는 단계 속에서도 한 2년 정도 등락 과정 보여지다가 강하게 2016, 17 년도 보면은 뭐 비트코인 옛날에 한참 잘 오를 때 올라가듯이 그냥 뭐 퍽퍽퍽 올라가고 한 1년 정도의 또 정체기 이후에는 주가가 한번 밀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비상식적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 거의 한 3만 포인트대에서 17만 포인트 주가가 한 2년 사이에 또 5배가 올라가고 이런 양상들 벌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어떻게 됐나요? 그 10여 년의 시점들 디폴트가 반복되고 금리 수준은 거의 10%대 수준에서 70%대까지 올라가는 이런 양상들 속에서 주가는 엉뚱하게도 거의 100배가 올라가는 양상들이 됐죠. 2012년도 거의 한 2000포인트대 수준에 있던 그 아르헨티나 지수는 10년 동안 나라 경제는 망했는데 화폐 가치, 페소의 가치도 그냥 폭락하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 종합지수, 아르헨티나 주가지수 자체는 100배 정도 오르는 그런 양상들이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이런 양상들은 글쎄요 앞으로 지금 이제 2025년도 이후 우리가 상식적으로 최근 한 2, 30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금리 FOMC 금리가 7%대를 넘어서 8%, 9% 거의 10%에 육박하는 단계가 된다는 게 최근 20년의 상식으로는 굉장히 과도하고 엄청난 일들인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또 힌트,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 수준은 201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었죠. 한 10%대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012, 13년도가 넘어가면서 10%대 중반 그리고 20%대 수준으로 쓱 올라가는 구간 여기가 아르헨티나 주가지수에 있어서는 의외로 폭등기가 돼버리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또 금리가 20%대에서 그래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등락을 보이던 시점들은 역시 지수에 있어서도 좀 등락을 보이는 양상들 반면에 2017년도 18년도 이후에 금리가 급격하게 또 이제 20%대에서 60% 근처로 올라가는 그 단계는 아르헨티나 지수에 있어서 또 하나의 그냥 큰 폭등기가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30%대 수준에서 30%대 중반 수준에서 70%대로 격하게 올라오니까 아르헨티나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오는 양상들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이제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금리의 상승 그러니까 최근 뭐 20년으로 본다면 FOMC에 있어서는 6 내지 7%가 되겠죠. 그걸 넘어서는 단계에서는 의외로 지수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용도로 또 작용하는 면들을 또 볼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되겠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 그리고 상식적인 범주에서 왔다 갔다 하던 수준에서 그걸 넘어선다. 그럼 역시 동기는 인플레이션이 또 될 수가 있겠는데 물가가 강하게 오르고 또 금리를 계속 올라가는 수준들을 만드는 그런 단계가 돼버리면은 우리가 뭐 일반 개인 자산가도 그렇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현금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단계가 되죠. 현금 또는 채권도 역시 오히려 손해가 되고 또 안정성 자산, 비교적 안정성 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투자 대상 물건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는 단계. 금리 수준이 상식적인 범주 이상으로 올려치기 때문에 그럼 가만히 앉아서 그냥 손해를 보는 그런 양상들이 돼버리죠.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채권에 대한 비중, 안정성 자산에 대한 비중이 많다. 그래버리면은 이 물가 상승률 또 지수 상승률 이런 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또 일반 대중들에 있어서도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주식을 사든 뭘 사든 뭐 부동산을 사든 뭘 사든 사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런 단계가 돼 버리니까 결국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이러한 이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상당히 또 방조 내지는 조장하는 단계 그런 가운데에서 이 금리 수준이 계속 상단을 높이고 하는 단계에서는 이
시중의 자금들이 이 현금이나 채권, 안정성 자산에서 무조건 투기적인 자산, 뭐 주식이 됐든 또 각종 이제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 자산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에 대한 효과들이 강하게 또 증시에 반영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 되겠고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2025년도 이후에 2028년으로 가는 글로벌 유동성 장세 그리고 대버블 장세, 이 부분들이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겠죠. 글로벌 이제 대중들, 꼭 뭐 투자 대중들 외에도 글로벌 대중들의 지갑은 점점 좀 얇아지고 삶은 좀 더 각박해지고, 그런 가운데 자산 가치만 계속 뛰는 그런 단계들, 이게 꼭 행복한 단계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트렌드를 잘 활용한다면 이 현상 역시도 우리의 좋은 투자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매우 극단적인 면이 있죠. 금리 수준에 있어서도 7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수도 100배 가까이 올라가는 것, 굉장히 극단적인 면들은 있지만 앞으로 202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에 보여줄 글로벌 정시의 버블, 거기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성격은 매우 유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